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것 때문에 지금 정신이 하나가 없습니다. 이거 하래, 저거 하래요. 네, 끝나고 나서 또 해야 돼요, 지금. 네, 오늘 네. 그 문제부터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수사 내용을 한번 봐볼까요? 네. 지금 저희들이 그 발표 자료를 발빠르게 또 네, 막 여러 군데서 입수를 했습니다. 네, 지금 서울에서 이렇게 받은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받았거든요. 바로 이 내용입니다. 지금 네. 서울에서 발표한 게. 검찰에서 발표한 수사 결과 자료는 총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3장이고요. 처음 그 한 장이 발표됐고 오전에 발표됐죠. 나머지 2장은 이제 오후에 네, 설명에 비슷하게 발표가 됐는데 예. 어떤 게 핵심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비공개 자료, 보완 자료라고 하는 것들을 선혜원 의원이 오전 보도 자료예요. 오전 보도 자료에는 이렇게 취득을 해서 도시재생사업구역 내에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14억 원 상당을 이렇게 매입을 했다. 그래서 네.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하는 법률 위반, 부동산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을 불구속 기소했다는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오전에 발표 자료인데 오후에는 그렇다면 보완 자료가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쏟아지니까 이 보완 자료에 대한 설명을 오후에는 좀 구체적으로 해놨어요. 2017년 5월 18일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자료와 2017년 9월 14일 목포시의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 계획 자료라고 지금 표현을 아주 구체적으로 해 놨습니다. 자, 이제 사실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게 지금 어떤 얘기냐 뭐 네. 복잡해 보이지만 네. 크게 요지는 그렇습니다. 검찰이 발표한 수사 내용을 정리를 하면요, 크게 2가지입니다. 손혜원 의원과 관련된 사건 기소 요지는 그렇습니다. 하나는요, 차명입니다. 차명. 그렇죠.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이 정보를 미리 활용을 해서 목포시로부터 받은 정보를 활용해서 자신과 지인들 또 조카들 명의로 부지와 건물을 매입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차명에 대한 혐의이고요. 네. 2번째는 목포시로부터 공개되지 않을 이른바 목포시의 비공개 자료를 그렇죠. 검찰 용어는 보완 자료라고 하는 네. 그런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이 네. 보완 자료를 취득을 해서 이걸 본인의 재산 증식, 이른바 투기에 활용했다라고 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혐의가 2가지가 하는데 부동산 부패방지법 위반과 그렇죠. 부동산 실명법 위반에 대해서 2가지를 그렇죠. 적용을 한 겁니다. 함께 기소됐는데 함께 기소된 보좌관과 또 하나의 그 A씨로 불렸던 정 씨죠. 그렇죠. 정 씨. 지인은 절도 혐의까지 지금 난데없는 절도 혐의가 그렇죠. 등장했어요. 정 씨는 여기서. 절도 혐의가 됐고요. 예. 마찬가지로 보좌관 손혜원 의원 보좌관은 보안 자료를 누설하고 이 누설한 자료를 또 받은 자료를 가지고 마찬가지로 예. 손혜원 의원과 같은 방법으로 부동산 그렇죠. 투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제 여기에 이 수사의 보좌관은 핵심입니다. 하나가 더 추가돼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까지 네, 적용이 됐어요. 네. 하나 더 이제 추가된 거죠? 네, 조목조목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제 그 네. 여기에서 눈길을 끄는 건 첫 번째 겁니다. 손혜원 의원의 혐의 시점인데요. 시점이 참 특이합니다. 네. 2017년 5월 18일과 특정했는데요. 2017년 5월 18일과 2017년 9월 14일에 목포시로부터 자료를 받았다 이런 겁니다. 네. 왜 이 날짜를 정했을까요? 근데요, 이제 보통 우리가 뭐 검찰 출입해 보시니까 알지만 우리가 뭐 대검이라든가 뭐 그런 데 가봤겠습니까마는 네. 목포지청에서 이걸 발표할 때 날짜하고 장소가 명시되거든요. 네. 누군가 구체적으로 또 A씨 아니면 B씨, 네, 네. 뭐 앞자, 네. 뭐 정모씨, 김모씨, 네. 뭐 K모씨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네. 날짜만 있지 어디서 누구한테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해서 안 나와 있어요. 이 그렇습니다. 자료에는. 그렇습니다. 상당히 좀 우아스러운 특이한 부분이에요. 부분이죠. 예. 자, 그렇다면 이 목포시가 작성했다는 2017년 5월 18일 고시재생 목포시의 재생사업 자료와 예. 2017년 9월 14일 목포시의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 사업 자료라고 하는 것이 예. 과연 첫 번째 대입인가 하는 겁니다. 지금요, 제가 서울에 있는
기자는 아닌데 이 문제에 대해서 끈질기게 추적을 하고 있는 피수첩 팀하고 지금 통화를 했어요. 네. 현장에서 오늘 브리핑도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까지 갔는데 네. 검찰도 근데 김 PD 이야기, PD수첩 팀의 이야기를 들리면 검찰도 대비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공개돼서는 안 된다는 뭐 이상한 논리가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 오늘 밤 예. 저희 목포 MBC 뉴스 데스크를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목포 MBC가 지금 검찰이 5월 18일이라고 2017년 5월 18일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자료가 예. 나간 뒤로 그걸 손혜원 의원이 활용했다라고 지금 이 기소 사유서에 기소 내용에 넣었는데요. 저희 목포 MBC가 당시 이 기소 시점 자료를 빼돌렸다 넘겨받았던 시점보다 일주일 빠른 5월 11일에 이미 도시재생과 관련 보도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목포시가 주민공청회와 용역연구를 마친 상태에서라고 그렇죠. 돼 있어요. 이미 예. 그러니까 이미 주민공청회를 했다는 것은 전부 공개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보도를 한 것 자체가 예. 이건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의문점 투성이라는 겁니다. 이건 투성이 아니죠. 이게 뭐 이거 기소 그렇다면 웃을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자 그리고요. 네. 저희가 긴급히 목포시에서 입수를 했습니다. 자. 목포시가 2017년 5월 18일 도시재생 사업 자료가 뭔지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어디서 준 건지에 대해서 우리 역으로 뭐 검찰이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목포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피수첩 팀과 통화를 했더니 검찰은 거기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 전임 박홍률 시장과 관계 네. 공무원 손혜원 의원이 목포에 뭐 식당에서 네. 뭐 인사차 모였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가지고 준 자료가 꼴랑 이 자료 2장이랍니다. 이 자료. 네. 도시재생 전략계획.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 한번 봐보시죠. 도시재생 전략계획 자료라고 목포시에서 저희들한테 보내온 자료인데 네. 자 이거 한번 봐보시죠. 자 네. 이거 한번 비춰보세요. 자, 지금 이제 목포시에서 당시에 2017년 5월과 2017년 9월에 예. 만들었다는 자료, 자, 그 자료를 음. 지금 입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이 자료예요. 이 자료 도시재생 전략계획 자료라고 네. 접이식인데 네. 한 페이지에 2면씩 들어있으니까 총 4페이지예요. 네. 이렇게 또 다른 4페이지. 자료입니다. 또 다른 자료인데 뭐 이제 이렇게 평상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구역을 나눠서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네. 뭐 이런 정도 수준의 자료를 네.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아울러 PDF 자료 도시재 9월 14일에 등장하는 자료에는 네. 가장 핵심적인 자료가 이 자료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목포시에서. 그러니까 구획이 나왔다고 구획이 하는 나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검찰이 구획이라고 주장하는 이렇게 겁니다. 구획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이미 우리가 저 정도 구획은 다 다 나온 나온 거잖아요. 이미 다 나왔는데 이게 이제 비공개 자료니 그 네. 보안 자료니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게 네. 그리고 더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은 그 국토교통부가 이 도시재생 사업을 2017년도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전략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전국에다 지침을 내렸어요. 네. 근데 그 지침 내용은 지금 뭐 저희들이 그 CG로 오늘 저녁에 뉴스에 나가지만은 네. 나오면은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고 정보를 공개적으로 주민들하고 공유를 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그렇습니다.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무슨 비공개 자료가 있고 보안 자료가 참 이거 그러니까 이거 그런데 참 웃을 수밖에 이제 없는 여러분들 내용이에요. 이제 저희가 그 여러분들 시청 여러분께 이해를 돕도록 이제 이 시점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검찰이 이 주장하는 건 2017년 5월과 9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목포시의 비밀 자료라는 자료가 손혜원 의원 측으로 흘러들었고 손혜원에게 흘러들었고 손혜원 의원이 그 정보를 가지고 이제 땅을 사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건데요. 더 재밌는 사실은요. 네. 그 손해원을 그 목포 부동산 소개시켰던 정모 씨 있잖아요. 네. A 씨. A 씨는 이런 자료인지 어떤 자료인지를 모르는데 이걸 절취를 했다는 거예요. 네, 절도죄라는 거죠. 그래서 절도 혐의로 기소를 했다는 거예요. 네. 이거 그렇습니다. 공소가 유지될까? 네, 끝까지 네, 재판 봐야겠죠. 과정에서. 네, 그런데 이제 저희는 궁금한 네. 점들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때 이제 유의하게 들여다볼 대목은 그렇습니다. 손혜원 의원이 조카가 2명이 있는데요. 손소영 씨라고 하는 여자 조카 한 분과 네. 남자 예, 조카 예. 한 분이 있죠. 그분이 지금 장성장을 사준 조카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기소 내용에는 예. 손소영 씨의 기소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음. 똑같은 방식과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돈을 주고 사줬는데요. 네. 창성장만 지금 기소 내용에 들어가 있어요. 아, 그런가요? 예리하게 보셨네. 저는 왜 그럴까요? 거기까지는- 왜 그럴까? 이걸 잘 들여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손소영 씨를 기소 내용에 넣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문제는 기소 시점인데요. 손소영 씨는 2017년 MBC가 보도했지만 3월과 4월에 거쳐서 총 3개 건물을 삽니다. 예. 3개 필지를 사는데요. 음. 손소영 씨가 매입한 거는 지금 기소 시점 5월 18일보다 이전입니다. 그렇죠. 희한한 거죠. 만약에요, 똑같은 방식으로, 저기 손소영 씨도 이 도시 뉴딜 사업 안에 전부 포함이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큰 틀로 보면. 그런데 손소영 씨 건 빠지고 왜 창성장만 들어갔을까요? 네. 알아보시면 그냥 5월 18일 이후에 뭐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네. 똑같이 구입을 해주고 똑같은 방식으로 넘겨주고 했는데, 창성장의 남자 조카에 대해서는 손혜원 의원 측이 어떤 식으로 했냐면 막 군대를 가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매입을 해주고 똑같이 해주려고 했는데 이 조카가 1월 15일 날 SBS 보도가 나옵니다. 1월 중순에. 올해죠. 올해 네, 올해. 2019년. 그런데 이 조카는 군에서 마지막 휴가를 나오는 시점이어서 따라서 군인에게 이걸 넘겨줄 수가 없는 거였죠. 그리고 1월 말에 대략 10여일 뒤에 전역을 하는데요. 제대를 하는데 그때 이제 넘겨주려 했는데 손혜원 은 측의 변호사 지금 이제 문제가 됐기 때문에 SBS 보도를 시작으로 손혜원에 대한 여러 가지 의심들이라든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 시점에 조카에게 넘겨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해서 그때 넘겨주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같은 논리와 같은 사안인데 다만 늦게 등록을 했다는 이유로 한 창성장만 기소 내용에 포함시켰다. 그러니까 딱 이거예요. 이 2장짜리를 뭐 좀 비약하자면 이 2장짜리를 이제 제일 처음에 이거 받은 것이냐 받지 않았는 것이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는 것이죠. 네. 2017년 5월 18일 전에는 뭐 이런 내용을 안 받았으니까 기소를 못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받았으니까 네. 기소를 한 건데 이건 정말 납득이 안 가는 내용이네요. 자, 그렇다면 처음으로요. 지금 그 손혜원 의원이 언론사를 통틀어서 목포 MBC와만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손혜원 의원 측이 왜 목포 MBC와만 단독 인터뷰를 했을까? 오늘 지금 인터뷰는 저희들이 상당히 긴 시간을 했는데요. 지금 생방송 때문에 2분 40초 정도 지금 준비를 제가 해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 손혜원 의원이 언론에 처음으로 밝히는 내용입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우리 손 의원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셔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은 한 것 같은데, 네. 예,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 불러서 조사를 하고 한 것으로 보이고, 또 제가 가서 마지막으로 조사 받을 때도 많은 자료들 갖고 또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네. 이제 뭔가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한 목표를 갖고 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차피 기소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 모양새를 만들었다. 근데 이제 기소를 안 하고 간다는 게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너무 시끄러운 일이라 그들도 부담은 있겠죠.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건 제 생각입니다. 네, 좀 그렇겠죠. 생각이 그렇죠. 들었고, 네. 그리고 저는 사실 20시간을 조사를 받으면서 충분히 소명이 됐고요. 증거로서 자료들이 들어갔고, 충분히 이 설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나온 자료를 보니까 이게 좀 억지스럽죠. 이게 왜냐하면은 제가 제일 먼저 목포를 간 것이 2017년 3월이었고, 네. 제가 가자마자 바로 그 건물을 보면서 손소영을 불러다가 보여주고 계약을 한 게 3월 25일이에요. 네. 근데 그 건물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잘 모르시겠지만 첫 번째 계약을 한 25일 날 계약을 한 건물이 지금 손소영 카페가 아니고요. 네. 창성장 옆에 있는 이제 앞으로 수리를 해야 될 그 건물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때 그 건물을 보면서부터 그 옆집의 폐허가 된 창성장의 주인을 알아봐 달라고 계속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시차로 보면 네. 이 사람들이 지금 주장을 하는 5월 18일 날 목포시가 도시재생 사업 자료를 비밀 자료를 빼냈다고 하는데 네.
그거 뭐 진짜 터무니도 없는 게 그 재생 사업 자료가 이분들이 하는 내용에 보면 자기들이 그 도시재생 뉴딜 공모 계획 자료 전달이 성이 9월 음성이 안 14일, 나온다는데? 14일이라 그러잖아요. 네. 근데 5월 18일 날 저한테 줬다는 그 자료가 뭐 제가 네. 받지도 않고 우리 보좌관이 받은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네. 그게 그 비밀 자료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네. 그러니까 그 자료 날짜가 5월 18일이기 때문에 그 3월 25일, 4월 11일, 4월 30일 날 계약을 한 손소형 집 3개는 회장님은 지 돈 주고 와서 샀고 저는 장훈이는 제 이름으로 샀다? 네. 이 성립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지금 네. 여러분들 그 조금 전에 전화 인터뷰로 단독으로 전화 인터뷰를 진행을 했고요. 오디오와 그림이 맞지 않은 이유는 전화 인터뷰에 손혜원 의원의 그림을 좀 입혔어요. 입혔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네. 오디오가 나오지 않는 게 아니고요. 잘 예. 나오는데요. 네. 자, 손혜원 의원이 밝힌 내용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앞에 지금 얘기를 했던 내용들과 거의 맥락이 예, 예.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당초에는 이제 손혜원 의원 사건을 쭉 들여다보면 도시재생 사업에서 갔다가 갑자기 이제 문화재청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런 거예요. 제일 처음에 목포 근대 역사문화공간 투기 의혹으로 시작된 그렇습니다.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문화재청이 등장을 했는데 네.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다 보니까 문화재청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렇죠. 지금. 문화재청이 쏙 빠진 근데 거예요. 역사문화공간도 사라져버리고 네. 그리고 나서 등장한 게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네, 자,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이게 목포시만 됐으면 문제가 있을 거예요. 네, 근데 2017년 12월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2017년 5월에 들어섰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문화와 도시의 재생을 한번 꽃피워보자 해서 국토부 주관 해가지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해 2017년 10월 목포만 선정된 게 아니라 전국의 69곳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 지역으로 선정을 해요. 네. 자, 목포만 된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느닷없이 목포 근대 역사문화공간 사업이 도시재생 사업으로 옮겨갔어요. 네. 문화재청 어디로 사라지고. 그렇습니다. 참 이거 신기한 지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이제 지점. 검찰이 밝혔던 당초에 이제 언론 보도라든가 의혹 제기들은 전부 역사문화공간, 근대 역사문화공간 안에 문화재 지정을 포함해서 문화재청에 압박을 강해서 손혜원이 그렇죠. 뭔가 그 본인과 이득을 챙기려 그렇죠. 이익을 챙기려 했다는데 지금 기소 내용을 보면 특이한 점이 근대 역사문화공간이라는 얘기는 쏙 빠지고 네. 도시 뉴딜, 도시 재생 사업 그렇죠. 얘기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예, 손혜원 의원 측이 매입했다고 하는 부동산이 전부 뉴딜 재생사업지 그렇죠. 안에 포함된 그렇죠, 것으로 그렇죠. 지금 뭉뚱그려 놨어요. 예, 그러니까 예, 예. 근대 역사 문화 공간 안에 어떻게 포함된지 어느 빠져 있는지를 얘기하지 않은 채 이 혐의를 좀 끼워 맞추려고 하는 느낌이 예. 짙게 보인다는 겁니다. 문화재청은 좀 좋겠네. 뭐랄까요?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뭐 온 상황들을 해놓고 예. 혐의 내용들을 보면 참 여러 가지로 이해 못할 예. 부분들이 많습니다. 문화재청이 사라졌어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목포시가 보안을 유지해야 될 보안 자료, 이른바 공개를 하지 말아야 될 자료를 특정 의원과 특정 의원 측에 제공을 해서 이익을 받게 했다고 하면 네. 목포시 공무원 또는 목포시도 기밀 그렇죠. 누설이 됐다든가 네. 기밀 누설이 됐든가 자료 유출에 대한 네. 기소가 돼야 되는 게 당연한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 제공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관계자라고 돼 있고 전혀 언급조차 되지 않습니다. 기소 내용이 단 한 줄도 나오질 않아요. 네. 이러한 수사 내용들을 보면서 그래 그런 자료를 그 정모 씨는 절도를 했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걸 또 자. 절도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해 못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또 예. 손혜원 의원이 투기를 했다고 하면 그 전에 투기 의혹들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예. 사실은 조카 손소영 씨에게 매입을 해주고 그 전에 전 시장이 박홍준 시장 만나서 처음 얘기했던 얘기를 나눴던 목포에 관한 전반은 얘기를 나누고 거기서 들었던 얘기를 가지고 투기를 했다. 그걸 이용했다라는 시점에 적용이 된다고 하면 네. 3월과 4월에 세 차례 걸쳐서 매입한 손소영 씨에 대해서도 당연히 혐의가 돼야 되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그때 이미 이 손소영 씨와 관련된
건물과 부지를 매입을 하면서 손혜원 의원 측이 전부 다 부동산에 그걸 요청을 해놓은 거예요. 네, 다른 예, 것도 예. 매입하겠다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5월에 자료를 받아서 2달 전인 3월 달에 5월에 자료를 받아서 2달 전에 가지고 예. 과거로 역행을 해서 타임머신을 과거로 타고 가서 3월에 그걸 이용한 게 된 거니까 그렇죠. 이게 뭔가 앞뒤가 맞지 않은 거죠. 뭐 앞뒤 안 맞는 게 한두 가지 아니에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요. 이런 계획 자체가 확정된 게 아니에요. 네. 또. 그리고 이것은 뭐 공무원이 신청했을 뿐이지 네. 선정이 되리라고는 보장도 없는 거예요. 사실. 네. 그리고 이제 선정이 됐어요. 근데 이 계획 그대로 갔느냐? 그게 아니라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단계를 거치고 국토부 거치고 국무총리사나 도시재생위원회를 심의를 거치고 네. 또 그래가지고 이 어떠한 사업이 구체적으로 결정되고 고시가 된 게 올해 4월입니다. 네. 불과 2달밖에 안 됐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도시재생 누질 사업이라 됐든 어떤 그 관련해서 사업을 받게 되면 적어도 일정 부분의 지원금을 받게 됐는데요. 네. 그것도 의문인 겁니다. 예, 예. 일반적으로 투기를 하려고 하면 국가에서 사업이 지정이 되고 선정이 되고 나서 네. 국가에서 나온 돈을 가지고 음. 자기 땅에 자기 또는 건물의 이익을 가지고 돈을 받아서 이용을 하고 그걸 챙겨야 되는데 손혜원 측의 경우에 손혜원 의원 측이 매입했다는 조카들의 경우는 전부 그 이전에 이미 지정되기 훨씬 더 이전에 전부 다 리모델링을 해버린 거죠. 네. 자, 우리 서울의 TV쇼TV 마침 오늘 이 현장에 보도자료 네. 브리핑하는데 간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한테 전화를 왔는데 제가 한번 네. 의향을 물어보고 잠깐 네. 설명을 할 수 있을지. 네. 끊어져 버렸네. 네. 나중에 하시죠. 네, 네, 네. 지금 이제 손혜원 의원 그 검찰 수사 결과 때문에 정말 그 의문점 투성이고요. 네. 저희들은 오늘 밤 뉴스데스크를 통해서 이 문제를 집중 보도하려고 합니다. 예, 예, 예. 검찰 수사 결과는 어떤 내용이고 그렇죠.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목포시의 입장 네. 그리고 그게 과연 그 검찰이 내세운 기소의 네. 근거 또는 사용하는 단어 이런 맥락들이 과연 맞은가 의문점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과 손혜원 의원 지금 이미 앞서서 조금 소개가 됐습니다만 손혜원 의원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상세히 보도를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전국의 언론들 특히 이제 SBS의 보도가 좀 궁금해지고 궁금해집니다. 조중동의 보도가 좀 네. 궁금해집니다. 사실은 예, 어떤 예. 기조를 가져갈지가 궁금한데요. 취재를 해야 될 텐데 우려스러운 것은 네. 받아 쓰지 않을까. 예. 네. 네. 그래서 저희들은 목포 MBC는 사실관계를 근거로 네. 그래서 정확히 보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네. 많은 응원 보여주시고요.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